자, 안녕하세요. 김지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2026년도 1월이 다 갔고 2월이 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 계획을 좀 세우고 잘 실천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요걸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논술 업데이트 2월은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방법과 그 목표를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각 그 분야에 따라서 어떤 논술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식의 계획을 세우고 가는 게 좋을지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당연히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계속 실천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당연한데 1월 한번 돌아보는 거죠, 지금. 돌아봤을 때, 내가 목표한 대로 잘 됐다. 나는 목표보다 초과 달성을 했다.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목표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어그러지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어떻게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뭔가 피드백을 해야 될 상황이 오긴 온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목표라고 하면 뭐 크게 세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장기 목표. 우리의 장기 목표는 뭐예요? 일단은 완전 인생의 장기 목표 요거 말고 일단은 현재 올해 2026년이라는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장기 목표는 수능이나 논술 시험이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수능 11월 19일 기준으로 하고 논술은 9월 말 10월 초 학교들 아니면 이제 수능 이후의 학교들 요 학교들을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내가 그 시험 날까지 어느 정도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장기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그게 나한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했어.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걸 그 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데 일단은 장기 목표가 그러니까 그걸 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면서 무리한 목표들을 짜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하나씩 실천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목표를 잊어버리게 돼요. 목표를 잊어버리고 야 일단 되는 대로 해. 일단 어떻게든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장기 목표, 중기 목표라고 한다면 이제 학기별, 고3은 학기별, 그 다음에 뭐 N수생들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이런 거 기준으로 일단 어떤 한 2, 3개월 기준을 단위를 가지고 하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목표를 세울 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단기 목표예요. 단기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루 목표.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일정은 다 생각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6월 모의고사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걸 일단 정리해두고 싶어. 라고 했는데 그거를 월 단위로 쪼개보고 주 단위로 쪼개보고 하루하루 내가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봤을 때 이게 조율이 잘 안 돼. 내가 이만큼 하고 싶은데 해보니까 그러려면 하루에 내가 한 요만큼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만큼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장기 목표는 사실 너무 크게 잡다 보면은 매일매일 그걸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냥 이상적으로만 목표를 짜서 실현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목표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매일매일의 목표를 먼저 생각해라. 내가 하루에 얼마큼 할 수 있는지 요거 생각하고 그게 모여서 일주일이면 요 정도 분량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달이 되고 그러면 내가 6월 모의고사까지 요만큼을 해서 이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겠네 라는 걸 좀 더 현실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하루 목표를 또 세워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가장 효과적인 거 요거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공부를 꽤 오래 하고 자기 분석이 잘 돼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내가 1시간 정도 수학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들을 얼마큼 할 수 있는지가 거의 대략적으로 엇비슷하게 나오긴 하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1시간 딱 수학 공부하기로 했어. 요때부터 요때까지 수학 공부할 거야 라고 짰어. 그런데 내가 1시간이면 요만큼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게 너무 허황되게 많은 거. 아니면 그렇진 않아도 내가 이 수준의 문제는 요만큼 풀 수 있고 저 수준 요만큼 풀 수 있고 요거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목표는 세웠는데 그 목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도 고등학교 때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목표를 세우는 게 아예 의미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일단 중요한 건 실천 가능한 목표만 세운다는 거예요. 실천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오늘 하루에 딱 요만큼을 생각하기로 했어 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 가능한가? 그래서 내가 100%를 발휘했을 때 할 수 있는 분량이 있을 거야. 물론 시간은 당연히 배분하겠죠. 내가 수학을 1시간 공부하기로 했어. 그럼 내가 생각해 봤을 때 1시간 정도면 요만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러면 그거에 무조건 80%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100%를 다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인생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하루하루마다 변수가 되게 많아.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외부적인 변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잠깐 뭔가 걸려버리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으면 그거보다 조금 약하게 세우세요. 한 80에서 90% 정도.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매일매일마다 목표를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그걸 달성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우리가 뇌과학을 막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뭐 연구 결과들이 나왔잖아. 근데 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쉽게 속습니다. 나도 뇌를 속일 수 있어요. 스스로 뇌를 속이는 것도 가능해. 근데 우리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은 일단은 즉각적인 보상에 조금 더, 그러니까 즉각적인 보상을 좀 더 원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뭔가 보상이 있어야지 그거를 좀 더 흥미로워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겨요. 근데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 보면은, 그러니까 장기적인 보상이야. 요거를 한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1년 뒤에 뭔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쳐봐. 근데 그걸 1년 동안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거야, 그냥. 그래서 즉각적인 보상을 우리가 조금 얻어가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꽤 중요하죠.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항상 달성하고 있다. 약간 요런 것들을 나한테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럼 자기 암시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뭔가 이뤄낼 수 있어 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거.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약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조그맣게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진짜 요만큼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난 실제로 요만큼밖에 공부 못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되면 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는 거야. 내가 무리한 목표를 세워서 그거를 하루에 실천하지 못하고 다음날로 넘겼는데 다음날 또 목표가 생기고 그게 늘어나고 또 못하고 이게 점점점 불어나서 이제 나의 목표는 아예 의미가 없어져. 사실 내가 목표대로 한다면 오늘 뭐 3단원에 어디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밀리고 밀려서 아직 1단원도 못 끝났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쳐봐요.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뭔가 자괴감이 들어. 내가 왜 뭐 하고 있지 지금 나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차라리 그런 것보다 우리는 딱 최소한의 분량을 잡아서 그걸 실제로 달성하고 그게 쭉 매일매일 이어진다면 그 자체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공부를 못했잖아. 이거 공부 안 하고 넘어갔잖아. 해서 이게 불안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도 내가 매일마다 꾸준히 공부하면 그걸 한 효과랑 비슷한 걸 얻어낼 수도 있어요. 이건 생각보다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루하루에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나중에 해도 될 수 있어. 대신 내가 뭔가 꾸준히 목표를 잘 세우고 그 스케줄링을 잘 해가지고 성취감을 얻으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가 놓쳤던 걸 다시 봤을 때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공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이 잘 잡혀버렸거든. 나는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지식을 밀어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뇌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공부를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강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매일마다 모든 과목을 공부해라. 요겁니다. 진짜 매일 모든 과목을 공부하세요. 특히 이제 논술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 논술 복습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면 한 며칠 전에 한 3시간 했대. 그러면은 그 전까지 한 번 안 하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한 3시간 공부한 거죠.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긴 해요. 내가 뭔가를 배웠어. 그런 다음에 복습을 해야지라고 했어. 근데 요거는 내가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니까 며칠 뒤에 할게. 예를 들어서 뭐 5일 뒤에 할게. 뭐 3시간 정도 하면 되겠지. 여유 있는 시간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러면 사실 효과가 너무 떨어져요. 왜냐면 우리는 기억 속에 잊어버리거든. 기억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 그러면 우린 천재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마다 아주 조금의 시간을 들여서라도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모든 과목은 내가 시험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과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 그럼 조금씩은 얼마냐? 나는 보통 한 10분, 15분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그게 무슨 공부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서 만약에 10분씩 했다고 쳐봐. 이 10분은 조금 짧긴 한데 최소 10분에서 길게는 30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15분에서 10분 정도 생각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20분씩 했다고 쳐봐. 평균으로 20분 했다고 치고 그거를 7일 동안 하면 매일 내가 20분씩 7일 하면 140분이죠. 한 2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에 몰아서 5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뇌는 기억 곡선이 있어요. 이거 3일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사라져. 3일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사라지는데 하루 정도 지났을 때는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매일 조금씩 이어서 가면 그 기억의 연장선을 계속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모든 지식은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 장기 기억 전환시킨다는 것 자체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밤에 잘 때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잘 자고 일어나면 그날 공부했던 게 정리가 돼. 근데 당연히 빠져나가는 것도 있을 거야. 그걸 다시 오늘 또 해. 그럼 다시 정리가 돼. 또 자. 그러면 이제 기억이 생겨. 그러다가 또 빠져나가는 게 있을 거야. 또 오늘 또 공부를 해. 이런 식으로 매일마다 조금씩 하면 내가 그거를 오늘 공부하진 않았어. 한 며칠 전에 공부한 거야. 근데 그게 갑자기 기억으로 돌아올 때도 있고. 왜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그 과목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다음 단원, 다른 문제, 다른 유형을 봤지만 어쨌든 그게 기억의 연장선을 계속 만들어준다.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모든 과목을 최소 15분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 뭐 30분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 사실 시간 좀 필요한 과목들이 있어. 1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 과목. 예를 들어 국어 같은 과목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과목 1시간 정도 하고 사실 영어 같은 과목은 짧게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하다가 뭔가 다른 탐구 공부하기 그 중간에 영어 지문 하나 딱 풀고 넘어간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사이에 영어 지문 하나 풀고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한 15분 해도 돼요. 이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라는 건 언어기 때문에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일마다 조금씩 공부하는 게 쌓이면 나중에 엄청나집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러면 내 뇌 자체가 그렇게 방식을 해.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 수능날 생각해봐.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뇌가 하루에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하고 영어도 하고 뭐 필요하면 한국사도 하고 막 이렇게 계획도 하고 막 그렇잖아. 자,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매일마다 그걸 순환해서 공부하고 있던 것 자체가 적응을 좀 시켜줄 수 있어. 물론 아주 크진 않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매일마다 짧은 시간에 투자해도 공부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실천해봐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습관이 되는 데까지는 보통 2달 정도 걸립니다. 이거는 실제로 인지과학자들께서 연구한 결과예요. 보통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성인에게 필요한 그 평균 수치가 66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꾸준히 하면 이게 습관이 되고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러면 효율성이 확 올라갈 거예요. 예전의 10분과 지금의 10분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뭘 요구하겠다? 야, 논술을 하루에 15분에서 30분만 한번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논술 전형별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리 논술 준비한 친구들, 만약에 내가 고급 과정을 원한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과 확통제 다 포함하는 최상위권 대학들 예학학 계열을 노리고 있다. 그럼 일단 지금은 확통을 할 시기입니다. 확통을 빠르게 점검하고 그 다음에 계속 복습으로만 이어가도 될 정도. 왜냐하면 확통이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렵게 나와요. 기하보다는. 뭐 학교에 좀 다르긴 한데 대부분 그래. 그러니까 하루에 확통을 매일 15분에서 30분 정도 투자해 주는 거야. 어떤 날은 15분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30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습 기간은 당연히 그 논술이 처음인 친구들은 웬만하면 해주는 게 좋고 상위권 노린다 하더라도 당연히 나는 확통기가 나오는 학교가 아니라 일반적인 미적분까지만 출제하는 학교들을 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수습 기간에 좀 해줘야겠죠. 이것도 매일 15분 30분이야. 근데 이거 생각해봐요. 내가 강의가 보통은 한 80분에서 90분 사이, 짧으면 70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5분 한다고 쳐봐. 그러면 강의 다 못 보는 거잖아. 괜찮아. 15분 지났잖아? 끊어. 그리고 다음날 봐. 그럼 다음날 이어서 보면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 끊어. 다음날 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물론 웬만하면 이렇게 해줘요. 첫째 날은 30분 정도 봐줘요. 그러니까 보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어떤 방향성을 설정했는지를 한번 보고 아 그렇게 간다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있구나. 문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한번 연습해볼까 해서 아마 뭐 확인 문제, 그러니까 연습하는 답안 작성 연습 확인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많이 한다면. 그리고 그냥 거기서 시간 됐으면 멈춰버려. 그리고 다음날로 넘겨. 그러니까 다음날은 한 20분 정도 한다고 쳐봐. 그러면 다음날 그 다음 이어서 설명을 들으면서 문제를 보잖아. 그러면 그 전날 한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억에 좀 남아있을 겁니다.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한 20분 정도 하면 한 두 문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그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한 거의 절반, 그러니까 수습기간 거의 절반 했을 거고 확통은 한 3분의 1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또 한두 문제만. 그 다음날 또 다시 또 한두 문제만. 진짜 하루에 한두 문제만이라도 계속 논술의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분석해보고 아니면 확통은 개념을 익혀보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면 그게 매일매일 쌓여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거의 탄탄한 구조가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루에 몰아서 한다. 일주일에 하루.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아 잠깐만 내가 지난주에 뭐 했었지? 라는 거. 그리고 똑같은 문제 다시 줘도 내가 이걸 풀었었나? 이럽니다. 이런 일은 이건 무조건 그래요. 대부분 그럴 거야. 다 경험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마다 짧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수리 논술은 약간 수학이 훨씬 중심이고 수리 논술이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수능 공부할 때 한두 문제 정도는 수리 논술처럼 답안 한번 써보는 거. 그러니까 모든 문제 이렇게 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야, 요건 좀 의미 있는 문제다. 아, 요거는 논술에서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던 그 유형이다. 그러면 요거는 내가 논술 답안처럼 좀 완벽하게 쓴 연습 한번 해볼까? 조금씩 연습하는 겁니다. 한두 개만.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약간 답안 쓰는 습관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한두 문제쯤 쉬운 문제를 주면 참 좋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할 때 그때 이제 자연스러운 서술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요새 바탕을 만들어 둬라. 요 바탕은 3, 4월 안에는 좀 끝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상위권 대학 노린 친구들 기하를 해야 되는데 기하는 아무래도 3월 이후죠. 그 3월 이후부터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서 똑같이 반복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정규 과정 같은 경우는 미적분 중심으로 기본 과정, 심화 과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친구들은 이제 기하 진도 과정이 나가면서 확통을 약간 복습한다. 더 짧게 쪼개는 거지. 확통 나 10분만 할게 하루에, 미적분 한 10분만 할게, 기하는 20분 할게. 그래도 1시간이 안 돼요. 물론 하루에 1시간 짜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긴 알겠는데 그 스케줄은 좀 잘 해보면 되겠다. 요게 잘 정리가 되면 이제 5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기출 문제들 분석을 하기 시작해서 학교별로 이제 내가 쓸 학교들, 내가 쓰지 않는 학교들인데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분석하고 답을 이렇게 쓰는구나. 이게 본격적인 연습을 하는데 그 바탕을 여기서 다 만들어 놓고 가야 돼. 안 그러면은 이제 5월, 6월 모의고사 막 보고 막 기말고사 준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진도 나가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 차라리 지금 짧게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 통합형 논술. 통합형 논술을 준비한 친구들은 이제 인문 논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통합형 논술은 아무래도 확통이 필요할 수도 있어. 왜 확통 내는 학교들이 있죠. 한양대 같은 경우 확통 내고 중앙대도 확통 내고. 그러니까 확통을 내는 학교를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확통을 똑같이 공부해 주는 거고 수습기간도 너무 깊게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통합형 논술의 수리 논술보다는 조금 약화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깊게 공부할 것은 아닌데 요걸 연습하라는 거는 이제 논술 문제에만 나오는 구조를 좀 생각해봐라. 근데 그나마 통합형 논술은 약간 수능에 거의 유사하게 나와주니까 그거보다는 좀 약할 것이다를 미리 좀 생각해. 하지만 가끔 증명이 나오니까 생각은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통합형 논술 준비한 친구들. 사탐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인문 논술 글쓰기가 대부분 베이스가 사탐이야. 그러니까 사탐의 용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제시문을 읽어도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생윤산문, 정법, 경제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얘네들을 내가 선택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면 잘 공부하고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 내신 없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정말 아주 기본 개념과 기본 용어만으로 익히는 연습을 아주 조금씩 해두고 있으면 좋다. 물론 이미 배웠으면 복습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수능 특강을 좀 보면 좋겠죠. 아무래도 수능 특강 내용 정리되어 있잖아. 그거 보면서 문제 많이 풀어볼 필요도 없고 이런 얘기구나. 문제 내가 선택한 과목이 아니면 문제 풀지 마세요. 대신 해설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맞구나. 이런 것만 점검하면 돼. 인문 논술에서 필요한 사탐 베이스는 용어의 의미, 그 다음에 어떤 기준 요것만 잘 알면 돼요. 그리고 그걸 단어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바탕을 좀 지금 공부해두는 게 필요하고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 연습 시작할 건데 그건 수업에서 다시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 마지막 약수론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 약수론 논술을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아무 준비도 하지 마세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수능 공부해. 열심히 수능 공부하고 있어요. 특히 수능 특강. 내가 가끔씩 물어보면 수능 특강 얼마나 공부했어 하면 수능 특강을 공부를 안 했대. 이런 애들이 있어. 그건 왜지? 수능 특강을 왜 안 하고 있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수능 특강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약수론 논술을 감안하고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수능 특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도록 합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 내가 유형을 딱 보고 풀 수 있는가? 요거에서 얘기하는 건 레벨 2까지입니다. 레벨 3는 나중에 생각하세요, 일단. 레벨 2까지가 가장 일반적인 유형 문제들이니까 이 문제를 보고 이건 어떤 유형이야?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하는 맥락들을 내가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간단하게 풀면서 약간의 정도만 하는 거, 이 연습을 해요. 물론 할 수 있다면 수습기간을 공부해 주는 거 좋긴 좋은데 조금 과해요. 약수론 논술한테 수습기간은 조금 과해. 왜냐면 약수론 논술은 거의 수능 유형 문제를 내는 거지 수리 논술처럼 증명 구조라든가 약간 그 수리 논술에서만 내는 문제들을 잘 내지 않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다. 근데 심심하면 보세요. 뭔가 좀 연습해보고 싶은데 그럼 봐. 나쁘진 않으니까.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도 잘하는 친구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약수론 논술을 좀 감안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국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하냐면은 본문 있죠. 제 본문 있고 선지들 있잖아.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항상 국어는 이 선지 내용이 본문 어딘가에 연결이 되고 있어. 요게 여기 있고 요게 여기 있고 이게 의미고 이런 거야. 이거를 연결시키는 연습을 해요. 물론 수능 국어를 위한 공부는 따로 하고 이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두고 있으면 참 좋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문장에 있는데 이 선지의 내용은 이 단어와 이 용어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파악을 해보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돼? 해설을 봐. 순수강 해석 굉장히 좋아요. 해설을 읽으면서 내가 맞게 생각했구나. 나 생각 잘못했네.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거. 이런 연습을 지금부터 조금씩 하루에 지문 하나씩만 해도 충분히 약시원 논술 국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끝나는 겁니다. 거의. 그리고 이제 6월 이후에 6월 모의고사 보고 이제 여름방학 시즌쯤에 그때부터 약시원 논술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가, 유형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답안 쓸 때 수학은 어떻게 쓰는 방법을 가지고 갈 거냐, 요걸 이제 수업에서 제공을 해줄 거니까 그때부터 연습하면 돼. 그 전에는 바탕을 깔아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도 매일매일 해주면 제일 좋다라는 거. 요렇게 계획을 세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리논술은 지금은 확통 할 사람은 하고, 확통이 아닌 사람들은 수습기간을 중심으로 하루에 15분, 30분 정도 내에서 계속 매일매일 한두 문제씩 이상을 계속 해주는 게 좋다. 확통이 필요한 친구들은 2월에서 3월 넘어가는 사이에 확통을 한번 좀 마무리 해줘야 되고, 3월부터는 기하를 시작해줘야 되고, 그리고 5월부터는 본격적인 기출문제를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통합형 논술 글쓰기 해야 되는 친구들은 뭐 한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탐 중에 주요 과목들의 용어나 개념을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빨리 해두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3월부터는 천천히 글쓰기 연습하는데, 이 글쓰기 연습은 매일 한 편을 쓰는 거 안 해도 상관은 없을 정도로 좀 단편적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그래도 한 2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차라리 남는 시간에 수학 답안 쓰는 거. 그러니까 하루는 글쓰기, 하루는 수학 답안, 하루는 글쓰기, 하루는 수학 답안, 이렇게 징검다리 연습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통합형 논술은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아요, 지금 당장은. 이 정도로 좀 파악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잘 생각해보세요. 매일마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라고? 달성 가능하게. 그 습관을 만들어. 그래서 성취감을 매일 느끼면서 뇌를 속여. 나는 이런 게 다 가능한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완성이 되면서 연결성을 가지면 내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할 때 효율성이 확 높아집니다. 그게 뭐냐? 이런 단순한 개념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딱 짜맞춰지는 거야. 공부가 힘든 친구들은 내용을 대충은 아는데 이게 딱 완벽하게 딱 짜맞춰지지 않고 여기에 퍼져 있는 거거든. 그거를 완성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조금씩 공부해서 완성시킨 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어려운 문제, 내가 여태까지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주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잘 완성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3월에 만날 때까지 이 생각을 잘 하면서 계획을 잘 세워보고 실천을 하고, 논술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분한 준비 끝에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술을 좀 더 본질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합시다.